다음은 2차 전지인데 여기도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또 삼성 SDI 반등하는 거 보면 놀랍기도 하고. 2차 전지는 이것도 그러니까 먼 미래는 당연히 이렇게 갈 건 아는데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반도체 이슈랑 똑같아요. 결국엔 이제 성장은 아는데 숫자로 증명해달라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예요. 이 주주들의. 작년에 스토리로 갔으니까 올해 이제 숫자 나와야지. 이거라는데 숫자가 지금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죠.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거 가격 전가할 수 있니 많이, 거기다 반도체 공급 안 되니까 전기차는 못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중국 셧다운 들어가니까 테슬라 지금 상위 공장 이거 가동도 지연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눈앞에서 좀 불확실해져 버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사실 다 빠졌는데, 근데 놀라운 건 최근 며칠 동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막 주가 폭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역시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데 사람들이 2차 전지 소재만큼 확실한 섹터가 어디 있냐 세상에. Q가 무조건 증명된 거 아니냐. 실적도 실적이지만 근데 또 LG엔솔이 실적을 또 잘 내줬어요. 이번에 예상보다. 그걸 보고 또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 공장 우리 증설하겠다. 자신감의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건 알고 불확실하지만 역시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기업들은 뭔가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100% 점수를 줄 수 없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100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너무 고밸류 된 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게 통했는데 올해 아무리 숫자 좋고 그래도 고밸류 자체가 그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고밸류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작년에 10배 오르건 5배 오르는 그 양극재, 음극재가 많은데 올해도 그 정도 오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 좀 버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거보다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Q가 성장하는데 좀 저평가된 게 혹시 없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한번 그런 걸 찾아보시고, 저는 그래서 장비 쪽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명은 얘기 안 할게요. 한번 찾아보시는데 어떤 장비가 좋냐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2차 전지 보통 장비 회사가 SK나 삼성, LG에 직접 납품을 하잖아요. 이 회사들은 밸류가 되게 낮아요. 근데 소재 업체에 납품하는 장비사들이 있어요. 양극재나 음극재 거기는 독점적인 거예요. 거의 구도가.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가. 근데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이 SK나 삼성에 납품하는 경우는 좀 경쟁이 치열해요. 비슷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소재 쪽은 만들기 장비도 어렵고 좀 독과점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쳐주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싼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장비사를 많지는 않아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떠먹여 주셨으니까 이 간격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비싼 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토리로 가는 시장에서는 고밸류든 뭐든 그냥 가는 놈들이 항상 가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서 또 힌트를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무거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주는 계속 대박이 나고 있는데 실적은 여전히 적자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한 내년까지 봤을 때 제가 알기로 이사님께서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저희 안 본 지 좀 오래돼서. 지금도 괜찮아요, 조선주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선주를 좀 어려워하는 게, 스토리는 알겠는데 밸류 계산 자체가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아직 막 적자니까. 근데 그게 수주받은 게 2년 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당장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2020년도에 수주받았던 거는 다 저가. 그때 뭐 코로나 터지고 그때 안 좋을 때다 보니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고가 제품을 많이 받았죠. 성과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내년부터 실적이 반영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수주는 좋은데 실적과 괴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도 계산 안 되고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보는 조선주는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주가 있어야 나중에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 조선사들이 수주 목표치를 좀 낮췄어요. 작년에 440억 달러 수주를 다 했거든요. 올해 목표치가 354억 달러, 20% 감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본 거죠. 작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분기 지났잖아요. 벌써 목표의 45%를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벌써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컨테이너선, 네. LNG선. 네. 뭐 LNG선 이제 EU에 이제 그렇죠. 러시아 가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또 거기다가 수주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요. 뭐냐면 신조선가가 왜 올라가냐면 지금 조선사들이 도크라 그러죠. 배를 만드는 네. 이 공간이 2년치가 다 차 있대요. 다 차 있죠. 네. 다 차 있으니까 하나를 이제 만들려면은 거기 그 선주들이 웃돈을 얹어 줘야죠. 우리 거 먼저 해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좀 많이 없나 봐요. 조선업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렵나 봐요. 근데 조선도 설계나 이런 걸 하면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인력 구하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이것도 성과에 반영이 됩니다. 예, 또 거기에 수요는 늘어나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렇대요. 네. 중국도 도커가 많이 차고 있대요. 그만큼 조선업 전반적으로 좋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탱커선 있죠. 원유운반. 네. 요게 좀 돌아서야 된다. 유일하게 지금 못 돈 선박이 탱커니까 이 탱커만 좀 돌려주면 확실히 진짜 조선은 정말 굉장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뭐 P도 좋고 Q도 좋고 이런 거 좋은데 숫자와 괴리가 생겨서 주가가 그렇죠. 좀 약간 부진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비중 확대는 좀 좋은 것 같고, 좀 그런 게 불편하시면 차라리 기자재 업종을 하세요. 기자재는 빨리 이 실적이 반영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조선주보다. 그래서 뭐 이런 LNG 관련된 뭐 본행지 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인 엔진 업체 있잖아요. 네. 네,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기자재가 난 것 같아요. 네, 기자재가.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실적과 괴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랑 엔진 관련 업체들은 종목명에 그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업종을 이거 하나만 짧게. 네네. 건설은요, 대선 전까지는 정책 기대감으로 막 오르다가 예. 대선 끝나고 나니까 좀 힘이 약해졌고, 오히려 이제 원가 부담, 그 다음에 HDC 현상 다시 생각나면서 좀 부진하거든요. 건설주 간단하게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건설주도 여전히 그거죠. 건설주가 그동안 보면 성장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눌렀잖아요. 정부가 네. 의도적으로 못하게 눌렀는데, 어찌됐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바뀌잖아요. 네. 큐를 열어주는 정책들이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것만으로도 방향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선 모멘텀으로 먼저 올랐죠. 근데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면 빠지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이고, 그리고 요새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부담 때문에. 그렇죠. 시멘트 재고가 없대요. 시멘트가 네. 없고 각종 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2% 정도 매출 원가율이 증가하면서 그럼 마진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공사 기간도 지연될 수가 있고 매출 원가 늘어날 거고, 이건 이제 숫자에 대한 이제 좀 약간 불확실성 네. 이게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건설주들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걸 감안해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그동안 눌려 있어서 싸고요. 그리고 어쨌든 위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좀 유리한 게 재건축 규제를 많이 원할 것 같아요. 네. 브랜드 회사들, 네. 뭐 서울에 재건축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저는 건설업종 반대로 하자. 기대감이 좀 빠지니까 네. 이럴 때가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역시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조선이나 건설주에 대해서도 약간 중장기적으로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갖고 계신 업종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사님께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따라가기 급급하니까 이사님은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세요?